3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 FMC,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전반적인 환율과 매크로와 그리고 원자재, 다가오는 물가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방향을 총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시죠.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자, 먼저 코인 시장 또한 가격이 살짝 좀 빠졌죠? 흔들거림이 있었고요. 주식 시장 또한 하락세로 끝났죠. 그러나 이거는 연준에 의한 또는 자넷 옐런 의장에 의한 컨트롤이었다. 기득권에 의한. 자, 먼저 FOMC가 끝나고 나서 연준은 0.25%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나서 강한 나스닥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뭐라 해요. 중소은행에 대한 그런 예금자 보호는 어려울 것 같다. 예전과 또 다른 말을 하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거리면서 훅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현 증시와 코인 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자, 시장에서는 이번 0.25% 금리를 올리고 나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다가오는 물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죠. 지표를 보게 되면서 금리를 확정 짓겠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물가, 조금 이따 원자재 지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자넷 옐런이 나와서 시장을 흔들었다. 아직 이들은 시장이 급등하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 흐름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3,600만 원. 자, 쭉 상승 나오다가 살짝 밀려 있어요. 요 박스권의 흐름. 자,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죠? 자, 이더리움의 가격도 거의 비슷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탄력이 좋아요. 비트코인만 강한 상승폭을 보였다. 이더리움은 최근에 상승폭이 약합니다. 알트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라 언급을 드렸습니다. XRP 강한 반등 이후에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또 한 번 리또 속인가요? 떨어지면 모아가라.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수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국제금융센터에서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지역은행 불안 사태는 신용 긴축으로 이어져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 성명서에서 이전과 달리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금리 인상 강도가 향후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금리 인상 0.25% 올리고 마감이 된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원자재 지표와 함께 시장 금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더불어서 매크로 지표를 함께 보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일부 위원이 금리 동결을 고려했으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물가, 양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연내 금리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아울러 필요한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시장은 이 정도 말이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이제 더 이상은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장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죠. 채권 시장도 금리 인하. 자, 그 부분에 베팅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증시도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꺾였다. 자, 그 이유를 보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은행권 불안 해소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모두 달성하려는 의도로 시장은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을 하였죠. 그러나 갑자기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옐런 재무장관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할 생각이 없다. 이에 대해 빌 에크먼은 소형은행 뱅크런 가능성이 있다. 자넷 옐런 장관은 지난 21일 바로 엊그제죠.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소규모 기관의 새로운 실패로 금융 안정의 위험이 초래될 경우 추가적인 구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던진 바 있죠. 그러나 갑자기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서 다른 말을 던집니다. 작은 은행이나 지역 은행의 파산은 더 큰 은행의 파산만큼이나 뱅크런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도 모든 무보험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 현재 금리가 5%로 인상된 상태에서 어떠한 보장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 이에 대해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크먼은 이번 발언으로 중소은행의 예금 유출이 즉시 가속될 것이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예금 보증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수록 영세은행들의 피해는 영구적이고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자, 그러면서 시장이 현재 파동을 보였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를 볼게요. 자, 그렇게 많이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상태에 있어요. 자, 주봉으로 볼까요? 크게 흔들린 게 없죠?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려 있습니다.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을 증시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그냥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오다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반적인 지표, 매크로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0.08,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1.04,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04 상승 중. 자, 해외 증시 간밤에 나스닥이 1.6, 다우가 1.63, S&P가 1.65 하락 마감했지만 니케이는 0.32 약보합. 자, 하락이 약합니다. 상해는 0.02 거의 보합권, 항생은 0.78 상승 중이에요. 자, 핵심 지표인데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1.97 훅 하고 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또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1280원으로 훅 하고 꺾였죠. 그쵸? 1323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1279원까지 훅 하고 꺾였습니다. 즉 원화의 강세, 폭이 엄청 강했다. 위험 자산의 강세 신호가 시그널이 들어왔다. 자, 그리고 달러의 가격은 자, 하루 만에 훅 하고 105.63에서 101.97까지 훅 밀렸다.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미 국채 금리. 미 국채 10년물은 3.45, 미 국채 2년물은 3.89로 훅 하고 꺾였습니다. 3.44470. 자, 3.64에서 훅 꺾였죠? 자,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1개월에 4.07에서 3.44까지, 4.07에서 3.44. 자, 많이 꺾였죠? 자, 1년치로 보게 되면 조금 꺾였습니다. 내려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감이 오시죠?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래서 반등이 나스닥 기준으로 급하게 나왔다가 옐런이 너무 급하게 달릴까봐 불을 껐나요?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자, 다가오는 FOMC와 그런 연준의 회의와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흐름을 예측해 봤을 때 자, 판단되는 그런 원자재 지표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죠. 자, 천연가스의 가격입니다. 자, 1개월물을 보더라도 훅 꺾였죠. 3.01에서 2.22. 자, 더 크게 보면 한눈에 보여요. 5.12에서 2.18. 1년치를 보더라도 9.68에서 훅 꺾였죠. 3년치를 보더라도 9.68을 찍고 엄청난 1.48에서 9달러까지, 9달러에서 2달러까지 꺾였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핵심이죠? 물가가 꺾이게 되면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는 끝나가고 전 세계의 봉쇄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중국이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과연 중국의 시그널이 중동과 넘어서 우크라이나 접촉이 지금 러시아와 함께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죠. 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분명히 언급을 드렸지만 2023년은 다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대폭락 이후에 본격적인 여기서 찔끔찔끔 바닥에서 기다가 본격적인 반등을 앞두고 있다.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8,2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찍고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앞두고 있다. 왜?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은 기관입니다. 쩐주 애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 바닥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쩐주 애들 기관들이에요. 쩐주 세력들이죠. 얘네가 빠져나가야 되고 본격적인 반등. 데드캣 바운스에 의해서 한번 대형 폭락이 있은 이후에 원래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 다음 꺾여 나가죠. 왜? 다가오는 경제 폭락, 경기 침체, 시스템 리스크, 새로운
통화 시스템, 새로운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 시스템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선점하고 있는 초기 투자자, 그리고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로 대비를 다 하고 있죠. 자, 대두의 가격도 한번 볼게요. 1769에서 1448, 1769에서 1358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 나와 있어요. 가격이 좀 많이 꺾였죠? 아얀의 가격도 3509에서 2888까지 쭉 하락 추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니켈의 가격도 11,000달러에서 무려 48,000달러까지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토막 나 있어요. 반토막 이상. 자, 가스의 가격, 아까 천연가스 가격 보였죠? 가스 오일 가격을 보게 되면 1332에서 753으로 꺾였다. 그러나 190에서 무려 1332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의 바로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쵸? 얘가 꺾여 나갔다. 자, 이로써 저는 금리 이슈는 끝났다. 무언가 본격적인 시장은 오를 이유를 찾을 겁니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 흔들기와 컨트롤의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달러 기축통화 지배적 위치 잃을 거. 지난 100년의 금융 시스템이 끝나고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설계 기반 아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흔들어 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보내고 있는 그 연속성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음번 문명의 중심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스위프트 2.0에 대해서 가상 자산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주식이 자산이죠. 부동산도 자산이죠. 채권도 자산이죠. 그렇죠? CBDC는 돈입니다. 5만 원, 만 원짜리가 바로 디지털로 바뀐 거죠. 100달러, 1달러짜리가 바로 돈으로, 디지털 돈으로 바뀐 겁니다. 얘는 코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따로 있지만 중요한 건, 자, 안정,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인과 토큰들은 자산들이다.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요. 정확한 명칭은 디지털 에셋,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크립토 에셋, 벌추얼 에셋, 가상 자산, 암호 자산, 자산이란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NFT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입니다. 요걸 인지를 하시고요. 당연히 얘네들은 자산이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건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시간이 지나면 이 변동성도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많이 이렇게 기울기가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변동성에 폭발적인 1000배 이상 커지는 이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쩐주, 진짜 큰 쩐주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돼야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번호표가 뽑고 자금을 미친 듯이 쏴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감이 돼야 되겠죠. 증권에 대한 규격, 상품에 대한 규격, 이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XRP는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죠. 증권이라 함은 주식과 채권, 더불어서 주식의 의무로서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 한 주당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회사가 망했을 때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 해당되는 게 없죠. 전혀 겹치는 게 없으며 지금 증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몇십 년 된 그런 기준을 갖고 와서 하위 테스트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시간을 눌러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의도적으로 누르고 결국 규격을 만들어서 시차를 조절해 가면서 시장의 판을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이 시장을 1000배 이상 키워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서 쪼그라지는 파일을 바로 이쪽 에너지의 파동으로 옮겨나가는 그 거대 대전환기에 있음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립토 불림의 트위터인데요. XRP는 어제 하락세를 돌파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가격은 3월 말까지 1.40달러,
4월 말까지 4.60, 5월 말까지 27달러가 될 수 있다. 에너지의 파동을 패턴으로 그려나가면서 빵 하고 터지죠. 다시 한번 에너지의 패턴 터졌다. 에너지의 패턴 터졌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1.4달러, 4.6달러, 27달러. 요거는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흔들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XRP의 차트를 보게 되면 흘러내렸죠. 다시 요거 급등 나왔던 부분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권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 박박 기는 구간에서 개수를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얘는 차트의 성격이 다른 코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눌러있기 때문에 자, 한눈에 확대해서 보이면 한눈에 보이시죠? 자, 좀 특이한 차트이죠, 얘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얘는요. 계속 빡빡 기더라도 터질라 그랬는데 또 눌렸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사고 싶죠. 떨어지면 또 사기 싫고. 그게 인간 마음이죠. 그 인간 마음을 극복하시고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폭발하기 때문에 우주선 로켓이 폭발하듯이. 나이지리아에서 CBDC 거래 총액이 4,770만 달러, 정식 도입 후에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CBDC를 거의 사용하게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캐나다 언론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발행 CBDC 이 나이라의 거래 총액이 도입 18개월 만에 총 220억 나이라 4,77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입 초기와 비교해서 약 63%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CBDC 원래 수는 2020년 10월과 비교해서 대략 한 5개월 정도 지났죠. 현재 12배 이상 증가한 1,300만 개로 집계되었다. 이 나이라 거래 총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나이지리아의 나이라 유통량이 약 30% 줄어든 상황에서 이 나이라의 활용처가 확대되고 인센티브도 제공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사용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CBDC를 사용하게 되고 이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상호 운영성에 의한 브릿지 연결 자산은 뭐다? XRP이다. 송금과 환전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이 XRP를 도매용, 홀세일에서 사용하게 되는 CBDC의 거액 결제용 유일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음 문명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돈의 다음 가치의 인터넷 웹3란 말을 많이 하죠. 로또 곱하기 100배이다. 평생 묻어둘 생각이다. 100만 분의 1까지 쪼개게 설계가 되어 있던 그 이유, 지금은 CBDC를 언급하고 있지만 NFT와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과 함께 활용처가 무한히 확장하게 됩니다.